우리가 만드는 국어 2학년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즐거운 언어생활의 두 번째 소단원인 정확한 발음과 표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5쪽부터 137쪽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말의 표기 원리와 단어의 끝자리에서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우리말의 표기 원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데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형태를 밝혀서 적기도 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고요. 다음으로 단어의 끝자리, 즉 음절의 끝소리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 자음 중 하나로 소리가 난다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이어서 마무리하고 겹받침의 발음 그리고 모음의 발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5쪽입니다. 2-1번 문제를 보면 다음에 제시된 말을 발음해보고 받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옷은 어떻게 발음이 되죠? 옷은 오 밑에 시옷이 아니고 디귿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오시는요? 오 시가 되죠? 왜 이렇게 되냐면 옷이라는 단어 뒤에 이라는 단어가 지금 붙어있는 상황인데 이 이가 일단은 첫 번째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요 이라는 말은 초성에 나오는 이응이 소리값이 없어서 모음으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라는 말은 조사거든요. 조사. 조사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옷이 그대로 뒤로 연음됩니다. 연음. 이어서 소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거 보면 옷 위죠. 옷 위. 옷 위는 어떻게 발음될까? 오 뒤로 소리가 납니다. 자, 두 번째 거랑 똑같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오는데 왜 얘는 오 뒤일까? 오 쉬가 아니고 자, 모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실질적 의미가 없었던 조사와는 다르게 이 위라는 말은 실질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시옷이 질에 겁을 먹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 다음에 얘가 뒤로 넘어갑니다. 옷이는 바로 연음이 되는 거고 옷 위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된 이후에 연음이 된다라는 거.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옷차림이거든요. 옷차림은 어떻게 소리 나느냐? 오 밑에 디귿이 올 거고 차림은 그대로 차림으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옷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어지는 말 없이 받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옷이는요. 모음으로 시작하면서 실질적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옷 위는요.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실질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넘어가면 되고 옷차림은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내용으로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옷부터 옷차림까지 받침 시옷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연결해 보면요. 옷 같은 경우에는 디귿, 그쵸? 그 다음에 옷이는 시옷, 그리고 옷위와 옷차림은 둘 다 디귿입니다. 받침 시옷의 발음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시옷은 원래 자기 소리잖아요. 자기 소리. 그래서 제 소리값이면 제 소리값, 자기 소리값. 지금 자기 소리값으로 발음되는 거 옷이만 있죠? 옷이 시옷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면서 실질적 의미가 없는 경우에만 제 소리 값으로 발음이 된다. 자, 나머지 경우 다 디귿으로 소리 나요. 그래서 이 디귿을 뭐라고 그러냐?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2번까지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2-3번은 2-1번에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단어의 발음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보면요. 다칠입니다. 다칠은 다칠이 되죠. 그리고 도칠은 도칠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 뒤에 있는 을이 아까 했던 것처럼 얘들이 조사입니다. 조사.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치읓이 그대로 뒤로 연음되는 경우고요. 2번 보면 부엌에는 어떻게 발음되냐? 부엌에로 소리가 나고요. 뒤에 있는 부엌안은요. 부엌간으로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부엌에와 부엌안은 왜 차이가 날까요? 자, 부엌에는 요 에가 조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티읕이 그대로 넘어간 거고, 뒤에 있는 부엌안의 경우 안이 뭐다? 네,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엌의 키읔이 기역으로 바뀐 다음에 넘어간다 라는 거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밭을은요, 그대로 밭을이 되죠. 밭을. 그리고 밭 아래는 다레로 발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디귿이 디귿으로 바뀌고 연음이 되기 때문에 바다레로 발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자, 밭이는 어떻게 발음될까? 티일까요? 디일까요? 아니면 치일까요? 치가 올바른 발음입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되죠? 라고 얘기하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데, 자, 이 티읕이 자, 모음 이를 만나면요, 치읓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바티가 아니라 바치로 소리가 난다라는 거. 자, 4번을 보면요, 잔뜩 더러워진 겉옷을이죠. 자, 요거는 어떻게 발음되냐? 슬로 소리가 납니다. 자, 옷은 의미가 있잖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겉의 티읕이 음절의 끝소리를 규치기 위해서 디귿으로 바뀌고, 이 디귿이 뒤로 넘어가는데, 옷 뒤에 있는 을은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옷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겉옷을 이라고 발음이 되는 거고, 헛웃 이는 어떻게 발음될까? 자, 일단 미가 되어야 됩니다. 웃음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의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고 넘어가고, 웃음할 때 음은요,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옷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음이 그대로 넘어가고, 그래서 헛웃음이가 올바른 발음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지금부터는 겹받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겹받침이라는 것은요, 음절의 끝소리 자리, 즉 종성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위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개 이상의 자음이 위치하는 것을 겹받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몫은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모 밑에 기역이 되죠. 기역. 그쵸?
기역과 시옷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기역만 남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목, 시는 어떻게 소리 나는데? 얘는 목 뒤에 시옷이 기역 때문에 쌍시옷으로 발음나면서 목시가 됩니다. 목의 기역 시옷 중에서 이 시옷은 뒤에 있는 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기역이 앞에 있는 기역이 파열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된 소리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된 소리로. 지난 시간 했지만 받침, 다시 말해서 앞에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 같은 소리가 오면 뒤에 나오는 자음은 자연스럽게 된 소리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역, 시옷은 결국 뭐로 소리 난다? 기역으로 소리 납니다. 그럼 두 번째 할꼬는요. 하 밑에 리을이 오고 꼬가 됩니다. 할꼬. 그래서 리을 티읕은 뭐가 된다? 리을로 소리가 나게 되고요. 자, 아는요. 할타. 아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티읕이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할타 먹다 할 때 할타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닭입니다. 다 밑에 기역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리을 기역은 기역으로 소리가 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닭 뒤에요. 닭 뒤에 이가 오면요. 어떻게 돼? 닭이가 아니고 달기가 됩니다. 달기. 역시 앞에 있는 기역이 뒤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고는 어떻게 발음될까? 얘는 을고가 아니고 읍다. 비읍, 읍고가 됩니다. 읍고. 그래서 리을 피읍은 비읍으로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을퍼는요. 을퍼는 을퍼로 소리가 난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삼입니다. 삼. 얘는 리을이 떨어지고 삼으로 소리가 난다. 그래서 리을 미음은 미음으로 소리 납니다. 또 삶을은 어떻게 소리 날까? 살 뒤에 미음이 연음돼서 삶을로 소리 납니다. 마지막 업고입니다. 업고. 비읍 시옷은 어떻게 소리 나느냐? 시옷이 사라지고 비읍만 남고요. 얘 때문에 업고 된 소리로 발음이 돼서 비읍 시옷은 일단 비읍으로 소리가 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없이 난 너 없이 못 살아 할 때 없이는 어떻게 소리 나? 밑에 비읍이 오고요. 시옷이 넘어가는데 비읍 때문에 쌍시옷으로 소리가 나서 없이로 소리가 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2번을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 밑줄 친 부분의 정확한 발음을 적고 겹받침이 모음 앞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 말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앞에 나오는 앉아는 어떻게 발음돼? 아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지읒 중에서 뒤에 있는 지읒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 밑에 니은만 오고요. 지읒이 뒤로 넘어가서 안자가 됩니다. 앉아있던 현지가 다가와 자기와 닮은입니다. 여기서 은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리을, 미음 중에서 미음이 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닮은이 되게 된다라는 거. 3-3번 한번 볼까요? 여기는 예외의 경우가 조금 나옵니다. 우리가
숫자 8. 여덟은 어떻게 발음을 하죠? 일반적으로 여 덜입니까? 여 덜입니까? 여 덜이죠. 여덟. 리을 비읍은 리을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여덟처럼 단어의 끝이나 혹은 자음 앞에서, 근데 뒤에 나오는 바, 리을, 비읍, 단위는 어떻게 소리 날까? 발단이야, 밥단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단이 하긴 하는데 원칙은 밥단위입니다. 밥단위. 리을, 비읍은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 리을로 발음되는데 예외적으로 밥다 있죠. 밥다. 잔디를 밥다. 바의 리을, 비읍. 다는요. 얘만 발다가 아니고 바의 비읍이 오고요. 뒤에 따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밥다만 리을, 비읍이 비읍으로 소리 난다라는 거. 얘를 좀 주의해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의 편지를 읽지야, 읽지야. 리을 기억은 앞에 닭에서처럼 기억으로 소리 납니다. 읽지라고 소리가 나는데 뒤에 보면요. 결국 읽고야, 읽고야. 이때는 읽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리을 기억에 뒤에 기억이 붙었으니까 이 기억과 기억이 만나서 뭐가 된다? 결국 쌍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읽고로 소리가 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왼쪽에 지식 속 쪽에 보면 겹받침 리을 기억의 발음도 잘 나와 있습니다.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서는 기억으로 발음하지만 용언일 경우 기억 앞에서는 뭘로? 리을로 발음이 된다는 거. 예외 상황도 숙지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137쪽입니다. 이번에는 모음의 발음이거든요. 모음의 발음 중에서 의와 여와 예, 여의 이죠. 이 발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첫 소리가 자음인 음절의 의.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오른쪽에 무니가 있죠. 무니. 니 같은 경우에는 첫 소리가 뭐야? 첫 소리가 자음이죠. 니은이잖아. 니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의는요. 어떻게 발음한다? 이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얘는 발음하면 니가 아니고 니로 발음을 해야 된다. 자, 희망을 봅시다. 희망. 희망의 희자를 봤을 때 히읗은 자음이야, 모음이야? 얘가 자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의 경우 발음할 때 의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히읗의 이, 희망으로 소리를 내야 됩니다. 두 번째,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원칙은요, 의로 발음해야 되지만 이로 발음한 것도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같은 경우에 주의라는 하나의 단어 몇 음절로 되어 있어요? 얘는 이음절로 되어 있죠. 이음절로 되어 있는 단어에서 첫 음절 이외의 의, 얘는 두 번째 음절이죠. 두 번째 음절에서 의이기 때문에 원칙은 옆에 있는 것처럼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의 뿐만 아니라 주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도 되고요. 주이도 됩니다. 대신 주의는 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조사의입니다. 조사의는 원칙은요, 의로 발음해야 하지만 뭘로 된다? 에도 발음이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요, 나의 같은 경우에는 발음할 때 의로 발음해도 되고요, 나에로 발음을 해도 됩니다. 밑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문제를 보면 1번에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다 라는 겁니다. 희망을 위에서 했으니까 먼저 볼게요.
희망의 희자는 자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발음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희망이 되고요. 우리 의 같은 경우에 의가 뭡니까? 조사죠, 조사. 조사이기 때문에 원칙은 우리 의. 얘가 원칙. 근데 우리 애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얘가 허용. 이해했습니까?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논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할 때 논의의. 자, 일단은 의가 두 개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의는 조사이기 때문에 의도 되고 뭐도 된다? 애도 됩니다. 요거 기억해 놓고요. 자, 중간에 있는 의, 두 번째 음절에 있는 의는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이기 때문에 의도 되고요. 또 뭐도 됩니까? 이도 됩니다. 요것을 잘 접목시키면 뭐가 되죠? 노, 니, 에도 되고요. 노, 니, 의도 되고요. 노, 니, 에도 되고 노, 니, 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4개가 다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위로 다시 돌아와서 여와 예의 발음인데 여는요, 여로 발음하면 됩니다. 근데 단 언제? 용언의 활용형일 때. 용언이 뭔데요? 용언은 동사와 형사를 말하죠. 동사와 형용사. 동사와 형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뭔데요? 형태가 어떻게 된다? 형태가 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활용한다 라는 건데 형태가 변하는 동사와 형용사, 즉 용언의 활용형일 때, 기본형이 아니라 활용형일 때의 저는 여가 아니라 어로 소리를 내야 된다, 발음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보면 커지다 라는 기본형에다가 어를 붙여서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돼? 쓸 때는 저가 되잖아. 근데 발음할 때는 어떻게 된다? 지읒에 어로 발음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다치다에 어를 붙였어. 그러면 처가 되는데, 자, 다 뒤에 발음할 때 치읓 뒤에 어로 발음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의 이, 예와 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발음을 하면 되는데 예, 레 빼고 나머지 예는요 에로도 발음한다라는 겁니다. 에로도 발음한다. 여의 이로 발음해도 되고 어의 이로 발음해도 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고요. 문제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가 먹을 차례. 이때 리을의 여의 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로 발음한다? 어의 이가 아니라 그대로 여의 이로 발음을 해야 되고요. 차례도 아닌데 왜 식판을 가져오니? 기본형은 가지다죠. 여기다가 어가 붙어서 활용해서 뭐가 된다? 가저가 됐는데 발음할 때는 가저가 아니라 어로 발음해서 가저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표준 발음법 제1장 총칙 제1항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발음법은요,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정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 표준 발음은 옛날부터 발음되어 온 국어의 역사와 국어의 규칙을 고려해서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준 발음법대로 최대한 발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은 뒤에 있는 학습 활동을 쭉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